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1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신성 ENG고요. 코드번호 011930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시장이 좀 쎄하다. 그러니까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좀 보합권의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시장이 조금 눌리면서 좀 주가도 잠깐 출렁거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어제 올려드린 영상의 초반부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보합권의 등락을 좀 보이고 있다가 지금 신성기엔지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보합권의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낙폭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지금이 또 오후장 2시 30분이 다 돼가는데 낙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제가 그 삼성전자를 시황 체크를 좀 해드리면서 달러의 움직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달러가 좀 떨어져야 된다. 달러가 올라가면은 유동성장세가 거의 뭐 끝나가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가 지금 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어제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발언을 또 하기도 했는데 달러가 좀 바이든이 좀 부양책을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서 달러가 좀 떨어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오히려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금요일이기도 하거니와 좀 우리가 시장에 기대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지금 외국인도 콜옵션이 사상 최대라고 하죠. 그리고 선물에서는 매도를 엄청 때리고 있는데, 선물에서는 매도를 엄청 하고 있는데 옵션에서는 콜을 역대 최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해지 전략인 것 같아요. 뭐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해지를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고, 자세한 시황 내용들은 제가 삼성전자에서 오늘도 동영상 채널 제일 상단에 삼성전자 시황 분석을 올려드릴 겁니다. 시장이 지금 왜 이 모양인지 보시면 아마 좀 내용은 좀 어려우실 건데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자세하게 브리핑을 좀 드려놓겠습니다. 반드시 시황 체크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댓글을 보니까 그렇죠.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신성이엔지가 PER은 참 높아요 라고 댓글을 좀 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PER이 좀 높은 이유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일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20일이 바이든의 그런 취임일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우리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20일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시장이 지금 좀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잖아요. PER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눌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이 지금 하락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수적으로 조금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추가적으로도 하락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들, 이 지지구간이 325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3250원 부분, 그리고 3000원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단 부분이,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올라오니까 3800원 부분, 3800원 부분이 될 것 같다. 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평단을 조절을 해 하셔야겠죠. 평단 조절.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매수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난 지금 얼마 비중이 되지 않으니까 떨어지면은 매수를 할 거야. 아니면 3,000원이 오면, 아니면은 2,780원이 오면은 1차, 2차 분할 매수로 들어갈 거야. 1차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2차 분할 매수로 들어갈 거야. 평균 단가를 낮출 거야. 이게 1배수가 있고 2배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배수가 있고 2배수. 자, 1배수가 뭐냐? 내가 한 주를 했는데 또 한 주를 사는 거고, 2배수는 한 주 사는데 2주를 사는 거고, 제가 10주를 사는데 20주를 사는 거, 2배로 2배로 사는 거다. 자,
자, 그런 1배수가 있고 2배수가 있는데 2배수, 3배수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는 전략들은 좀 낮은 가격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신차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20일까지는 이 장기 평선이 3,000원 부근도 혹시라도 염두를 좀 해두자라는 것들입니다. 좀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죠. 20일까지는 지금 5거래일 정도가 남았어요. 5거래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이제 좀 지유간에 좀 5거래일 정도 동안 1, 2, 3 아마 5거래일 정확하게 좀 그어드리면 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 2, 3, 4 5거래일이 아니라 5일이죠, 5일. 주말이니까 정확하게 3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3거래일 동안 뭐 폭삭 내려앉거나 뭐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바이든 정부가 이제 바이든이 취임식을 하고 나면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겠지만은 정책은 실질적으로 좀 나오는 게 좀 살짝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조정 추세 추세적으로 여기 지금 조정을 좀 받다가 추세적으로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이 시장성인 요인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시장성 요인들로 인해서 물론 PER이 좀 높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같이 지켜보시면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들 지금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이 종목들은 별개적으로 좋지가 않아 가지고 떨어지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 시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거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지금 제가 이 자리를 좀 포인트를 잡아 드리는 거지만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비단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매매를 좀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죠. 일단 추세적인 부분들, 추세가 지금 하단 부분 여기 이탈을 하다 보면은 3,000원 부분까지 추세가 좀 떨어졌다가 이게 추세예요. 장기 추세, 단기 추세, 보합권 추세, 이 정도로 움직이는 게 반등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게 추세입니다. 추세.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것들이고. 자, 추세가 전환이 되기를 기다려 봐야겠죠. 추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전환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보수적으로 기대감을 좀 낮춘 겁니다. 지금. 자,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PER이 왜 높냐? 왜 높냐? 자, 우리가 218억을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218억을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분기가 100억 정도, 적어도 이제 50억 이상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80억이나 100억 정도가 나와야 이 실적이 이전에는 218억을 전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97억 그리고 218억을 전망을 하다 반영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급등을 엄청나게 좀 나와버리는 것들이죠. 자, 218억이라 했으면은 주당 EPS 자체가 지금 한 142억 정도에 40원이라고 하면은 한 60원, 70원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자세히 그때 당시에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성장성을 좀 이어가고는 있단 말이에요. 218억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이번 4분기가 100억 정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이 컨센서스 추정치가 지금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400억 가량, 그리고 2022년에는 445억 원 가량. 그렇기 때문에는 우리 EPS를 PER을 계산할 수 있는 EPS가 점점 올라온다. 주식수가 그대로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EPS가 계산하는 게 지배주주 순이익이랑 수정평균 주식수잖아요. 주식수가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주당 EPS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120억 이번 연도에 그 주가 반영을 PER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연도가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서 이 2020년도 3분기 실적을 확정을 짓게 되면은 이거 지금 PER이 280배가 2029년을 반영을 한 EPS잖아요. EPS를 반영한 게 12원. 자, 주가가 3,190원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282배가 나옵니다. 이게 맞아요. 자, 근데 이번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EPS가 추정치에 부합을 한다면 4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3,390원 나누기 40원. 그러면 84배로 낮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잠재적으로 점점 성장하는 실적을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 연도, 내년에 EPS가 PER이 얼마나 되냐? 120원을 적용을 해서 지금 주가로 계산했을 때 3,390원으로 주가 계산을 122원 이렇게 하면은 27배가 됩니다. 성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PER은 비싸지만 프리미엄이 붙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 연도 EPS가 주당 순이익이 222원까지만 와준다라고 하면 이번 연도가 성장을 좀 확대를 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거기에 바이든 정부의 정책적인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이 PER이 조금 높더라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추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언제 반영이 되는지를 좀 기다리셔야 된다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클린 산업 부분들 신재생에너지 우리 태양광이죠. 김제에 자 이거 먼저 순서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자 클린 환경 음압병실 양압기 에어 샤워 그런 것들 클린 환경 산업 부분들이 그동안 실적을 견인해 오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 난다 그랬을 때 우리 신재생 태양광 자 클린 산업 자 플러스 100억이 나오고 있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마이너스 50억에 나오면은 영업이익이 50억이잖아요. 빼기 50 하면은 5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었던 것들은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려고 이 신재생 에너지 라인을 안 하고 플러스로 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이 공장을 클린 산업으로 좀 전환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적자를 축소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이 적자가 나지 않으니까 이 100억 원을 유지를 하고 여기서 20억만 나온다 그러면은 120억이 되죠. 이 갭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갭 차이가. 근데 자 이게 4분기 말에 우리 1월 초쯤인가 4분기 말쯤에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4분기에 이거를 반영을 하기는 어렵고 1월 달이나 1분기나 2분기쯤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거 적자가 좀 축소되는 적어도 적자가 축소되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겠죠. 자 그럼 지배주주 손익이 개선이 되는 게 좀 가팔라지겠죠. 자 거기에 김제의 태양광 공장을 이제 또 새로 이제 가동을 좀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동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태양광 에너지 수요를 맞춰가지고 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클린 환경 기존에 영위하던 산업들 자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플러스로 또 전환을 시키면 플러스 알파가 되죠.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그 신재생 에너지 새로 이제 김제 공장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그런 부분들은 1분기, 2분기 실적쯤에는 확정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적어도 한 4월, 5월, 6월, 자 1월, 2월, 3월 자 우리 1월 20일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정책적인 부분들 좀 나오고 피크가 아마 이때가 되지 않을까. 이때도 점차 좀 상승하는 흐름들 주가 테스트를 이렇게 하면서 고점이 어디야 저점이 어디야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주겠죠. 자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런 움직임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임을 좀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주가가 좀 폭발하는 그런 추세적으로 실질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아마도 2분기 중에는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2021년에 EPS가 이번 연도죠. EPS가 122원을 반영을 하는 게 내년이에요. 자 이번 연도의 주가 움직임들을 우리가 지금 이번 한 해에 반영을 서서히 시작을 하겠죠. 아마 2분기쯤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조정은 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 우리 실적을 보면서 이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들 성장하는 부분들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실 겁니다. 안 쓰실 거지만 난 손실을 보기 싫어. 손실 구간이 오는 게 싫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성 요인들을 참고를 하면서 바닥이 어딘지를 잘 이렇게 바닥이 어딘지를 체크를 잘 하셔야겠죠. 대응을 잡으시기 위해서는. 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다음 주 움직임들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빨리 나오기를 기대를 좀 상승세를 당분간 이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승세를 왜 이어가기 힘들 것 같냐, 그런 말씀은 제가 시간 관계상 삼성전자 좀 이따가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시황 체크를 좀 해드리면서 전달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좀 이따가 올라오면은 삼성전자를 꼭 한번 시청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드리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이고,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장전에는 뉴욕 증시랑 우리 다양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인프라웨어 현재가 22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95원, 손절가 2120원, 그리고 9시 1분에 만도 현재가 72,500원, 1차 목표가 74,700원,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디지털업텍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0원, 손절가 985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린 인프라웨어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그리판을 통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인프라웨어 두 종목, 만도, 디지털옵틱. 자, 이렇게 무료 추천주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받으시면은 좋으시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만도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자, 10시 52분 무료 추천주 디지털업틱 2차 목표가 돌파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세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오늘은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우리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계속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